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 시장. 특히 신약 개발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후보 물질 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해 임상시험을 대행하는 임상시험 수탁기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물 시험 환경을 구축하고 임상 결과를 통해 인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단계로 바이오 기업에선 인력과 비용 부담, 실패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수탁기관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는 바이오 산업,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임상시험 수탁기관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국내 바이오 산업에서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임상시험 수탁기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종원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신약 개발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임상시험이잖아요. 네. 최근에는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약개발에서 임상시험은 크게 동물시험이라고 알려진 비임상시험 또는 전임상시험과 인체 적용 임상시험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비임상시험은 동물시험을 통해 신약 후보 물질의 유효성과 독성을 평가하여 인체 적용했을 때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리스크 최소화를 목적으로 많은 신약 개발 회사가 임상시험 수탁기관에게 전임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많은 신약 후보 물질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적절한 재난 동물 모델에 적용하여 유효성과 독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인체 적용 임상시험의 경우 재원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임상시험에서 특정 질환 동물 모델에 먼저 적용하여 임상실험에서 성공 가능성이 큰 신약 후보 물질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과정일 것 같은데, 자, 임상시험 수탁기관은 그러면 임상시험만 대행을 해주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험을 대행해주는 역할이지만 각 분야와 질병의 전문가들이 신약 개발 물질에 맞게 맞춤형 실험 계획과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추가 실험이나 보완점들을 협업해서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게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위해서는 임상수탁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임상수탁기관과의 정말 좋은 협업이 신약 개발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다양한 데이터로 컨설팅 역할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수탁한 업체들로서는 오히려 든든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최근에 임상시험 수탁 기관이 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신약을 개발한 기업이 직접 임상실험도 진행했지만 최근엔 추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후보 물질들을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치료제의 유효성과 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임상연구 수탁기관, 즉 CRO가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예. 신약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비임상실험과 임상실험을 수탁해주는 맡기는 건수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 CRO 기업 매출액은 2016년도에는 3천억 원에서 2020년도에는 5천억 원으로 연평균 1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5년 사이에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의 영향도 좀 컸을 것 같습니다. 자, 임상시험 수탁 기관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난 1980년대까지만 보더라도 주로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신약 개발을 주도했고 기업 자체에서 신약 개발 초기부터 임상 실험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90년대에 거쳐 세계 경제 불황이 닥치면서 글로벌 제약회사들도 구조조정을 통해 많은 전문 연구원들이 줄어들게 되었죠. 연구소나 학교에서 퇴사한 전문 연구원들이 신약개발 벤처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지난 30년간 많은 신약개발 회사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제약회사들처럼 또 많은 리소스나 경험이 없다 보니 각 분야의 전문을 보유한 임상수탁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죠. 이를 통해 임상수탁기관들도 많이 성장을 하게 됐고 각 분야별로 더욱 발전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예, 최근에는 어떤 질병 임상 시험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한 예로 경도인지 장애라는 신경계 질병의 경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치류나 중대동물들 모델들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치매인 거죠? 네, 치매 일종입니다. 예. 네, 유럽의 기업들과 경도인지 장애 질병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경도인지 장애로 인해 60세 이상의 인구의 약 15%가 자율성 상실, 삶의 질 저하, 치매 및 우울증, 불안으로 이어지는 중간 정도의 인지기능 저하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환자의 부담 외에도 근무시간 손실, 생산성, 그리고 간병인 부담을 포함하여 사회적, 경제적인 영향이 크며 추산 비용이 1인당 월 370만 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이 중 18%는 1년 내에 치매로 진전이 되기 때문에 환자의 인지기능 개선 및 불안, 우울증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가 시급합니다. 예, 뭐 인구가 고령화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꼭 필요한 질병이 아닐까 싶은데, 자, 임상시험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질병과 유사한 상황을 얼마나 잘 연출을 해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물이 인간의 질병을 100% 재현할 수 없지만 그렇죠. 질병은 중요한 특징을 그대로 재현해야 됩니다. 이런 질병 모델이 개발되지 않아 사실 임상 적용 시험을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실제로 이러한 요구에 맞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차 신경 유래, 신경통증 동물 모델들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질병 신경통증의 하나인 자궁내막증 동물 모델을 개발하여 유럽의 통증 컨소시엄에서 인정받아 글로벌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에 저희가 유효성 평가를 서비스해드렸고 2세대 모델도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예, 글로벌 단계로 넘어가고 계신데, 뭐 실제 이 환자 수가 많지 않은 희귀병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임상시험 모델 구현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쉬운 모델들은 이미 많이 개발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저희는 모델 개발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필요하는 희귀병 모델 개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뇌졸중으로 인한 신경통증, 무기력증, 그리고 세계적인 가수 레이디 가가가 고통받고 있는 섬유 근육통에 등등의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퇴행성 뇌질환, 중추신경 모델 등의 한 40개의 모델들을 개발하고 황반변성의 안과질환 모델들, 자가면역질환, 대사질환, 암질환 등 총 70개의 모델들을 구축해서 실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예. 뭐 바이오 산업이 국가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준다라고 말할 만큼 임상시험 스탑 기관의 역할이 더욱더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고 또 성장기는 주체가 되고 있고 또 나날이 이제 장수가 기대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앞으로의 변화를 또 어떻게 예측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정부의 바이오 산업 지원 정책으로 한국은 사실 아시아 임상시험 시장에서 선도적인 임상개발 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며 성장세 또한 가장 빠른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국내 임상시험 수탁기관 시장 또한 지속적인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임상시장 수탁기관 시장이 연 11.5%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해외 조사에서도 글로벌 전임상 시장이 연 9.9%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성장의 동력은 한국의 우수한 연구원들, 인프라, 그리고 국가 미래 지향 산업화 정책에 있고 그 시너지를 통해 차세대 한국의 발전에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저희 또한 저희 기업이 가진 신약개발 경험과 특화된 질병 모델을 국내 임상수탁기관과 연구기관들 간의 협력과 연계 사업을 통해 신약개발 사업 세계화에 꼭 필요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우 대표님과 임상시험 스탁 기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